저한테 문자가 계속 이렇게 오는 그 사업장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뭐 요즘은 아니지만, 이전에 이제 뭐 수습 시절에 여기저기 이 투쟁 사업장들을 곳곳에 다니다 보니까 연락처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요. 이런 분들이 저에게도 간간히 소식들을 이런 내용 보도해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같이 이제 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저에게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문자가 오는 곳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쌍용차예요. 쌍용차 이 투쟁 사업장에서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뭐 어차피 저희 뭐 사회부에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로 이야기를 해드릴 뭐 내용은 없지만, 기사로 좀 써주시라 뭐 이럴 만한 내용은 없지만, 간간히 제가 이제 뭐 또 소식을 들으니까 방송에서도 보다 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쌍용차에서. 내용이 쌍용차 우리 해고 노동자분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철탑 농성을 무려 171일째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철탑 농성을 벌여 오셨던 분들이 171일 만에 농성을 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한상균 지부장하고요. 전 지부장이시죠. 건강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신 상황이라서, 그렇죠. 지금 겨울부터 시작해서 171일입니다. 겨울부터 그 추운 칼바람 다 맞으면서 견디시고 이제 거의 뭐 여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문 농성장도 철거가 되고, 네, 이게 정말 고난을 겪어 오셨죠. 네, 이제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된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땅을 밟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와 정치권도 완전 지금 쌍용차 문제에 등을 돌리고, 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관심 있는 척을 하더니 하겠다고, 우리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싹 정말 표정을 싹 바꿔서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이렇게 절대 뭐 국정조사고 자시고, 아예 쌍용차 이 노동자분들 아예 그냥 대한문 옆에서 다시는 그거 치지도 못하게 하려고 집시법까지 개정을 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 상황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좀 많이 힘드셨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있다가 땅 위로 내려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내려가서 똑같이 한 걸음 더 공장으로 더 가까이 이제 가지 못하고 철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게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이 좀 응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71일을 견뎌오셨잖아요. 건강이 얼마나 많이 안 좋아지셨겠습니까? 온전하게 등에 이렇게 딱 바닥에 등 붙이고 이렇게 잠을 주무시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용변을 보는 것도 제대로 쉽지 않았을, 씻는 것도 정말 힘드셨을 그 시간을 견뎌오신 쌍용차 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님을 비롯해서 노동자분들께 좀 응원의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장은 고혈압과 위출혈, 허리 통증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한 전 지부장께서는 식도염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전에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곳도 그렇지만 그 77일 옥새 파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그 민중의 소리에서도 서세진 감독님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해서 저 다리 차기 전에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서 상영을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특히나 저희 민중의 소리 기자들이 직접 공장에 잠입을 해서 경찰의 눈을 피해서 잠입을 해서 거기 안에서 직접
그 노동자분들과 거의 동고동락하면서 영상을 담아오기도 하셨거든요. 기사를 취재를 하고 그때 그 끔찍했던 모습들이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그 막 테이저건 날려서 여기 볼에 박히고 그 이제 테이저건이 얼굴에 이렇게 박힌 거예요. 예. 그 총알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알이 아니고 이게 전기 오는 이 침이 박혀서 볼에 이렇게 다 박혀 있는 모습을 찍어서 기사화하기도 했었고요. 거의 최루액 그것도 스펀지를 녹이는 그 최루액이 담긴 봉지를 경찰 헬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조합원들에게 위협을 주기도 했었고요. 용역들은 정말 이만한 주먹만한 볼트너트를 날리기도 했었고 그걸 새총으로 이렇게 날려서 상처를 입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단수되고 단수가 돼서 아예 거의 뭐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이게 음식을 먹는 것도 다 끊기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 속에 77일을 버텼던 그분들을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경찰이 투입이 돼서 그 장면 민중예술이 영상에도 많이들 이제 민중예술이 외에는 그 장면을 거의 이제 담은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경찰이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그 지붕 위에서 전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도망을 가는데 곤봉과 그 방패를 날려서 조합원들을 넘어뜨리고 내를 찍고 곤봉으로 그 조합원들을 패는 그 장면들을 보고 영상으로 보고 얼마나 그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래도 합의를 하고 77일간의 옥새 파업을 푼 것이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그냥 해고되고 그냥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해고되고 옥새 파업을 거쳐서 나름대로 그래도 많이 양보를 했지만 합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합의를 하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공장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이분들. 전혀 약속조차 지키지 않은 사측과 그걸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이 무책임함 속에 해고 노동자들 비롯해서 무려 24분인가요? 사망하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혹은 건강 악화로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무관심하다고 해서 모른 척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이분들의 목소리에 입 바로 앞에 바짝 마이크를 대고 스피커를 대고 마구마구 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역시도 가장 큰 스피커가 되도록 할게요. 아무튼 힘내시고 건강하게 부디 건강하게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